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닥터 김주용. 네,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모발 이식 재수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 건데요. 어떨 때 이제 모발 이식 재수술이 필요할까요? 잘 됐어도 유전 탈모가 진행이 되면 1차 수술 성공했어도 그 뒤로 이식을 할 수도 있고 혹은 탈모가 더 진행이 되면 이식했던 곳이라도 다시 조금 더 휑해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또 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존 모델이 빠질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우리가 완전히 머리가 없는 곳에만 이식한 게 아니라 머리가 어느 정도 있는 곳에 이식을 했는데 탈모가 진행되면 이식모만 남고 약간 밀도가 떨어져 그렇죠. 버리죠. 그럴 때 재수술할 수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밀도의 문제겠죠, 그것도. 가장 큰 건 밀도의 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다 얘기했지만 밀도와 탈모 진행이 됐을 때, 밀도가 그렇죠. 떨어졌을 때, 1차 수술의 밀도가 떨어졌을 그렇죠. 때와 유전 탈모가 진행이 돼서 원래 괜찮았던 밀도가 떨어졌을 때. 그럴 때, 그렇죠. 두 가지 가장 정도를, 큰 이유라고 볼 수 뭐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뭐 하나 정도를 더 추가하자면 1차 수술 때 디자인이 조금 아쉬울 때 디자인한 대로 됐지만 우리가 상상한 거하고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좋죠. 이거는 의사 선생님하고 처음에 커뮤니케이션을 좀 많이 하시면 맞아요. 이 디자인으로 인한 재수술은 조금 예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수술할 때 좀 고려하실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의사 선생님이든 아니면 우리 고객 환자분이든 뭘 고려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제일 먼저 기대치를 확인을 하는 편인데요. 본인은 막 씩씩거리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나 수술 작년에 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근데 객관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잖아요. 괜찮은 거 있죠. 왜냐면 100점은 아니니까. 진짜 100점 만점은 아니니까 99점을 받아도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저도 굳이 하실 필요 없으시다. 물론 맞습니다. 뭐 원하시면 할 수는 있지만 굳이? 네, 라고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만약에 좀 한 번이나 두 번 횟수가 있으셨다면 맞아요. 저는 후두부 상태를 먼저 보거든요. 얼마나 이제 우리가 더 할 수 있을지 양을 가늠을 해야 그렇죠. 재수술을 할지 아니면 또 재수술을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채취를 할지 그리고 어떤 양을 쓸지 면모를 채취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재수술할 때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맞습니다. 모발 이식 재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역시나 정말 가질 수 없는 기대치. 만약에 정말 타고난 빈모인데 누가 봐도 가장 건강한 후두부도 탈모인데 유아인 사진 갖고 와요. 이거는 진짜 성형도 예쁜 사진 잘생긴 남자 갖고 오지만 진짜로 모발 이식하는 분들도 M자 너무 완벽한 풍성한 사람을 갖고 오거든요. 저 그러면 못한다 그러죠. 과도한 기대치가 있을 때 재수술이 좀 힘들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상태가 좋아서 정말 더 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뭐 성형으로 따지자면 너무 이쁜데 눈이 너무 예쁜데 눈 쌍꺼풀 수술하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진짜 권하고 싶지 않은 거죠. 설사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오신 분들도 저는 우리 말리잖아요. 괜찮다고. 잘 너무 되면 멋있으시다고. 할 필요 없죠. 진짜.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 너무 모발 이식을 많이 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한 막 3번, 4번, 5번 해서 뒤에 모발이 이제 쓸 수 있는 모발이 진짜 별로 없는 경우. 뭐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뭐 10개라도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대로 된 이제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 뒤를 너무 많이 소진했을 경우에는 좀 어렵다고. 사실 요즘은 이런 분이 있어요. 비절개만으로 몇 번 하셨는데 이번 수술도 비절개 아니면 안 한다고 하시면 그건 못해요. 반드시 절개를 해야 될 타이밍이 너무 오거든요. 듬성듬성한데 이럴 때는 더 뽑아대면 더 듬성거리게 되니까. 이제는 머리를 길러도 안 가리워지는 분들까지도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 50% 딱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머리를 길렀는데도 되게 휑하거든요. 근데 자기는 뒷머리를 본 적이 없으니까 저 비절개로 딱 마지막으로 천모만 하려고요. 이 사람은 50모도 못 뽑겠거든요. 그럼 또 못하죠.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수술 시 가장 중요한 것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게 재수술을 우리가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일까요? 사실은 재수술 했을 때 예측될 수 있는 생착률. 비가 너무 흉터화돼 있다던가 모낭질이 안 좋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염증이 심하다던가 그렇죠. 뭐 이럴 때는 맞아요. 생착률이 떨어질 수 있으니 조금 그런 걸 맞죠. 다스린다던가 좀 더 맞습니다. 어쨌든 상태를 좋아지게 하고 나서 수술을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 그냥 오픈마인드로 병원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제일 좋은 걸 추천해 주실 거거든요. 근데 물론 수술은 하고 싶은데 억지로 맞춰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비절개 절대 안 되는데 비절개를 또 강행하는 경우는 분명히 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뒷머리가 더 휑해진다던가. 너무 정해서 오지 마시고요.
반 정도 정하셔서 저희와 같이 의논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다 가능하면 당연히 저희도 고객 환자분들한테 맞춰드리려고 노력하잖아요. 둘 다 되는데 굳이 우리가 그걸 안 해드릴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오늘은 모발이식 재수술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